자, 오늘은 정화 시간이다, 그죠? 자, 정화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는 단순히 정화 일간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물론 정화 일간에 대한 얘기겠죠. 정화 일간 얘기 맞는데 너무 어떤 그 지엽적으로 듣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또 12월을 맞이해서 좀 거시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간목의 나라인 게 맞거든요. 지형도 그렇고 또 뭐 제 공부에서 여러 가지 유추를 해본 결과 간목의 나라라고 설정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 간목에게 정화라는 것이 뭘까요? 간목은 병화는 참 잘 쓰는데 간목은 이 정화를 잘 못 써요. 그러면은 이제 간목은 병화에 익숙한데 그 이유는 병신합수에서 이 신금이 목표로 하는 게 간목이고 그 과정 속에 이제 병신합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합이 되니까 이 참 잘 되는데 이 간목은 이 정화를 잘 못 써요. 그래서 뭐 저는 애국자는 아닙니다만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2025년부터는 제발 자기 개인의 삶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런 졸장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번식 우리가 앞으로 번식의 시대를 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출산을 전 세계적으로 안 하잖아요. 아무튼 제가 오늘 출산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생존 경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2018년에. 그래서 생존 경쟁을 통한 모든 이유는 이미 그 분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2018, 19, 20부터는 우리가 번식의 시대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번식 경쟁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번식 전쟁이다. 간목의 나라는 생존 경쟁에는 매우 능수능란하나 번식 경쟁, 즉 짝짓기 전쟁. 단순히 우리가 번식 이러면 짝짓기? 이렇게 생각하지만 짝짓기야말로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격렬한 전쟁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물론 제가 오늘 남녀의 짝짓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좀 더 거시적으로 정말 이 시대가 번식 경쟁으로 들어섰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오늘 정화를 통해 설명할 거고요. 간목의 나라에서 이 정화를 잘 다루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또 여러분들도 뭐 각자 자기의 사주팔자가 있겠지만 좀 오늘은 좀 넘어서서 이 정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보면서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저런 상황이면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를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이제 2025년에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아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아마 방송이 길어지겠네요.
여담으로 이 공부를 요즘에 하고 싶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신은 이미 늦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화두를 꺼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생존 경쟁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The end. 자, 생존이란 쉽게 표현하죠. 뭐 숱한 진화론자들,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공부는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싸구려의 말로 해야 재밌습니다. 생존 경쟁은 뭐냐면 한마디로 배고픔을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의식주겠죠.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떤 유기농 음식을 먹고 몸에 알러지가 나지 않는 고급 의류를 입고 거기까지가 2018년이다 이 말이에요. 무술년까지가. 근데 이제 경자년 2020년부터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2020년 19년부터 2019년, 그러니까 이게 기해년이죠. 이 기가 어쨌든 이 기라는 해가 오면 뭔가가 끝납니다. 물론 아주 크게 봤었을 때는 우리가 260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줄여서 봤었을 때는 120년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조금 줄이면 60년, 이렇게 어떤 단계들이 있지만 아주 지역적으로다가 이 기라는 해가 오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비로소 18년까지 무술년이었잖아요. 이때가 우리가 어떤 이 배고픔의 경쟁이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먹거리를 하고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저는 지금 제 언어를 경제학자들이라든지 과학자들이 쓰는 언어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쓸 거고요. 자, 아무튼 이 배고픔의 시대가 끝난 거죠. 예를 들어서 개수, 생존의 인간형입니다. 생존의 인간형입니다. 네, 요 갑계. 이게 뭐냐면 배고픔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내일 아침에 우리 집에 쌀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거죠. 그러니까 개수하고 갑목 일간 분들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배우자가 돈을 잘 벌어도요 늘 배고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수하고 갑목이 관계를 열망할 때도, 사랑을 열망할 때도요 그 배고픔, 즉 다닥다닥 붙어서 살면서 남편이 밥을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어떤 요 배고픔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오늘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제가 번식 전쟁, 그러니까 번식,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피를 본다는 이야기야. 피를 본다. 자, 그러면 누가 죽거나 죽여야 돼. 짝짓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요거의 부분에서 오늘 얘기할 건데, 이제 이 기해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어떤 기, 이민, 계묘 이제 쭉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에 을사, 그 다음에 병호, 정미로 가고 있죠. 또 이렇게 지역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는 기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2019년에 기라는 글자가 딱 이렇게 기해년이 왔다 하면 이제 20, 21, 22, 23, 24까지는 생존, 살아남아야겠다.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꼴 보기 싫은 친구하고도 연락을 하고 지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라도 손을
미워도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우리가 생존 경쟁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넘어서서 25년, 이제 26년, 27년 이렇게 가면서 이제는 진짜 본격적인 이 번식의 시기가 온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핵폭탄 쏘고 뭐 이렇게 미사일 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존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번식 전쟁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뭐 이렇게 뭐 기아가 발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도대체 오늘 사마리아가 무슨 얘기를 이 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저렇게 뜸을 들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생존이 중요하던 시대의 경쟁은 배고픔과 싸우던 어떤 시절이었다면 번식 경쟁에 있어서는요, 즉 이 번식 전쟁과 연관이 되면 이제 우리가 배 아픔이죠. 배 아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요거 배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네. 우리가 배가 아프면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엄마가 자식을 위해 빵을 주지만 배가 아플 때는 엄마가 자식에게 빵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빵을 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전문 용어로 표현해 보자면 상속세금이라는 거예요. 번식 짝짓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인류사에서 가장 폭력적 사건, 즉 도덕, 윤리, 내 어디서 함부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사랑해 있단 말 하지 마십시오. 이제 촌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사람들이 왜 출산을 안 하느냐. 배고픔의 시대에서는 자식을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배가 고플 때는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나보다 잘 사는 꼬라지를 참을 수 없는 이 배 아픔의 시대, 내 여고 동창이 재벌가의 남자와 내 고등학교 친구가 재벌가의 여자와 혹은 최고의 미인과 혹은 내 초등학교 친구가 롤스로이스 아무도 안 타네 요즘에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는 이 배 아픈 시대란 말이야. 이 배 아픈 시대에는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고 이 배 아픈 시대에는 왜 출산을 안 하느냐. 그렇죠. 배 아픔의 시대에는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배 아픔의 시대에는요, 왜 출산을 하지 않느냐. 최고 1등, 배 아픔은요, 최고 1등 수컷. 암컷이 아닙니다. 최고 1등 수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최고 1등 수컷과 짝짓기를 하기 위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애 낳으라고 몇십억을 줘도요, 안 낳습니다. 차라리 안 키웁니다. 왜? 내가 그깟 얼마 돈 때문에 100등 수컷과 절대 암컷은 임신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결합니다. 자결. 그쵸?
특히 정화일간 여러분은 이 말을 압니다. 최고 1등 리더가 아니면 난 차라리 자결하겠다.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강의에서 계속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화일간은 남녀 똑같아요. 근데 정화일간 남자들은 정화일간 남자도 그렇고 정화일간 남자도 상당히 여성적이에요. 정화일간 남자들은 암컷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것은 최고 1등 수컷과 짝짓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짝짓기를 하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오죽했으면 짝짓기 프로그램이 나오겠습니까? 요새는 별게 다 나오더만 60대 재혼남 연애 프로그램이 있더만. 참 그 방송 작가가 PD가 제 이야기를 듣고 이 강의를 듣고 그 프로그램을 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누구나 다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못할 뿐이지. 아무튼 그러한 번식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총성이죠. 여러분들 괜히 불안을 조장하는,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어떤 뉴스나 이런 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목의 나라인 이 한국에서 정화를 잘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을 잘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멤버십 여러분들 아시죠? 상관이 뭡니까? 밀실야합이다. 상관이란 안방 혹은 사랑방에서 벌어지는 암투예요. 상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상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책상 위에서 쉼없이 공부를 하고, 상관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책상 위에서 쓸데없는 쇼핑이나 하고 앉아있지. 그치? 남 욕하고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이런 것만 하죠. 그래서 사주는 말이 없다. 다 네 탓이다. 자, 이제 번식의 시대라서 도덕 윤리 필요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어떤 성인의 반열에 올랐던 시절이 있었죠. 앞으로는 비정한 외할머니의 시대다. 자, 최고 1등 이 수컷 있죠. 최고 1등 수컷을 여자들은 짝짓기를 통해서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 그치? 안 되니까 아예 그냥 혼자 살겠다는 거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수컷, 즉 최고의 수컷 우두머리가 아닌 이상은 나는 그에게 충성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뭐 때문에 너 최고 수컷도 아니고 백등 수컷한테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너의 매출을 올려주니? 나 일 안 해. 나 그냥 배달하고 아니면 뭐 집에서 주식이나 하지, 뭐 코인이나 하고 이게 이제 정화 남자입니다. 이 최고 수컷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정화일간의 욕망을 우리는 번식 전쟁이라 하고 정임합이라고 하지.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얘기가 계속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제 얘기를 들으면서 1등 수컷이라는 발언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듣고 있는 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맞아, 나는 우리 남편 1등 수컷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남자분은 맞아, 우리 아버지가 1등 수컷이야, 와, 나 살았다, 번식의 시대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야, 우리 사장은 한 100등 수컷이라 안 되겠네, 퇴사해야겠다. 그러니까 각자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또 어떤 여중생들은
우리 교회 오빠가 1등 수컷이기 때문에 난 살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정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간목을 얘기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 정화를 잘 써야 됩니다. 도덕, 윤리, 친척, 친분 다 쓰레기야. 동정심, 페미니스트, 인권, 휴머니즘, 좌파, 민주주의 다 쓰레기야. 번식이야. 우리는 지금 1등 수컷을 빨리 잡아야 돼.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뭐 전 세계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2등 부동산, 3등 주식, 뭐 4등 아파트, 5등 월세료 다 필요 없는 거. 그 1등. 자, 그런데 그 1등 수컷 있죠. 우리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 1등 수컷도 1등 수컷을 원하겠지. 네, 이걸 보고 첩첩산중. 지난번에 제가 병화 수업할 때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아닌가? 멤버십 수업 때 그랬구나. 멤버십 수업이구나. 그러니까 첩첩산중. 그분이 1등 수컷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또 있네. 어머.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자기가 자칭 그래도 내가 무슨 큰 재벌 회사 내가 회장인데 말이야. 내 1등 수컷 내 얘기하네 이러고 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시는 탑 티어들에게도 이 1등 수컷 찾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의 나라의 주식이 오르지 않는 거야. 자, 의외로 있잖아요. 사실은 이 1등 수컷에 진짜 1등 수컷에 또 1등 수컷에 그냥 그 뒤에 또 있는 거야. 첩첩사 여기 또 그 1등 수컷 뒤에 내가 윤석열일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이제 시진핑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푸틴이 있는데 그 뒤에 트럼프가 있는데 트럼프 뒤에 앨런 머스크가 있단 말이야. 그 뒤에 이건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물들은 그냥 제가 예를 들기 위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있잖아. 뭔가 어떤 슈퍼노바가 있는 거야. 이 안에 여기에 끝이 한이 없습니다. 그럼 벌써 외계인 얘기까지 나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중간 지점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셔야겠느냐. 여러분들의 무지함을 반성하세요. 여러분들의 무식함을 반성하란 말이야. 내가 이 뒤에 이렇게 많은 1등 수컷이 있는데 내가 진짜 이런 하찮은 이 1000등짜리 수컷하고 내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000등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하고 싸운다고 내 모든 재산을 걸고 소송질을 하고 내가 지금 10,000등 수컷하고 내가 지금 거기서 누가 옳은지 해보겠다고 그렇게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너네들 죽여버리겠다 이런 하찮은 일 좀 하지 말라고. 그건 그냥 입에도 거론하기 힘들 만큼 쪽팔리는 당신의 행동이야. 사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그치? 이 업계에서. 맞잖아. 사마리아라는 사람 나올지 몰랐지? 몰랐잖아. 나왔잖아. 자, 이 뒤에 누구 있냐면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는 목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듄 있죠, 듄의 세계관에 보면 베네 게서리트라는 그 지하드 집단을 없애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듄이.
그 듄이 그런 내용입니다. 짝짓기 번식 전쟁. 찰스 다윈은 물러가라.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 뒤에 이 외할머니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그 외할머니가 1등 수컷을 장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면 그렇지. 요게 허락이 떨어져야 짝짓기를 한다. 여기 옆에 요 옆에 그러니까 요 외할머니의 허락이 있어야 있지. 허락이 있어야 이 1등 수컷의 이 낳은 외할머니가 여기 있거든. 여기. 그러니까 이 1등 수컷의 이 승은이라 그래. 승은을 입는다. 해도 막 입었다 해도 겨우 그냥 요렇게 요거야 요거. 요 정도지. 이 옆에 갈 수가 없어. 이 옆에 가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왜냐면 슈퍼노바는 뭐냐면은 이 세상은 있잖아요. 우리의 초신성은 있지. 요런 구도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옆에 정화 여러분, 이 옆에 갈 수 있다는 착각하지 마. 이 옆에는 뒤에 얘가 있을 뿐이야. 얘가 뒤에 요게 있을 뿐이고 이 옆에는 아무도 못 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 서열에서 2025년부터 있잖아. 서열에서 전 인구 80억인가? 80억 중에서 여러분들이 78억 등을 하고 싶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80억 중에서 그래도 내가 내 수준이 한 10,000등 안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지 산단 말이야. 그럼 그러려면은 적어도 있지. 그러려면은 이 1등 수컷 제일 밑에 근처라도 가야 된다. 네. 그리고 정화 일가는 뼛속까지 이 논리를 아주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도덕이고 윤리고 뭐고 없고 다 내가 흡혈귀 드라큘라라도 되어서라도 박쥐가 되어서라도 그 박찬욱 감독 박쥐 있지. 내가 박쥐가 되어 거꾸로 매달려서 팔이 늘어나고 이렇게 내가 체력 단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의 목을 물어 뜯겠다는 거야. 정화는. 그러니까 그거를 예전에는 그거를 호러 무비에서나 봤지만 2025년부터는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다. 그런 도륙을.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렇게 우리 남친이 1등에 이런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할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요. 여기 외할머니가 있거든. 이 외할머니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잘 보이나? 까만색으로 해야겠다. 낮이라서 가족관계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좀 이게 가족관계 증명서니까 허무하죠. 그쵸? 그러면 조금 드라마틱한 거.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이 1등 수컷은요. 1등 수컷은 이 1등 수컷은 그렇게 여러분 정화일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1등 수컷은 그냥 뭐냐면 그냥 등기부 등본 등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러나 이 진짜 별거 아닌 부동산 등기 뭐 기본이고요.
국세를 찍은 재적 등본과 어떤 자산과 관련된 진짜 등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등기가 예전에는 생존의 시대에는 뭐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쁜 우리 와이프, 아이고 우리 이쁜 마누라 뭐 요래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뭐 나눠도 주고 뭐 몰래 뭐 넣어주기도 하고 온갖 편법이 난무한데 그냥 인지상정으로 그래 뭐 러시아야 뭐 미국아 그래 우리 등기 좀 나눠 쓰자 조금 대출 좀 받게 조금 이런 시대였다면 앞으로 얄짤없다 얘기야. 그래서 이런 어떤 영어로 한다면 이 핀번호입니다. 어떠한 이 세계의 중요한 조직도에 등재되기 위한 핀 번호를 세계 1등 회사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세계 1등 회사로부터 그 핀 번호를 가장 높은 핀 번호를 갖고 있는 것이 1등 수컷이에요. 삼성이 아니고 SK도 아니고 그 이름들은 이미 생존의 시대였어. 이제 끝났다니까. 그런 거대한 몇백 조, 몇천 조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보다 기업보다 어떤 진짜 이 세계를 주무르는 베네게서리트 같은 그런 외할머니가 준 핀 번호. 그게 과연 뭘까?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다,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제가 거창한 거 뺄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정화일관을 본격적으로 할 건데, 너무 거창하니까 안 할게요. 야, 남자랑 20년간 같이 집에서 살았다고 해서 그의 등기 핀 번호를 네가 받을 수는 없어. 자,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할게요. 자, 이거를 가져야 되는데 정화일가는 그저 어떤 점유를 위한 합만 한다는 거예요. 점유를 위한 합. 또 이런 표현을, 점유가 뭐냐? 점유는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놓은 게 은행에 있잖아요. 그치? 그거를 뭐 5천만 원을 5만 원권을 다 바꿔보세요. 그래갖고 신촌 로타리에 광화문 사거리에 뿌려갖고 있지. 뿌려. 이거 다 내 거야 하면서 막 뿌려갖고 그 위에 10,000원짜리 위에 누우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등기되어 있는 은행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내가 현금으로 이렇게 찾아갖고 내가 그걸 화폐 위에다가 들어 누우면서 이거 다 내 거야 하면 그게 당신의 등기야? 아니잖아. 그 하는 순간, 손에 쥐는 순간, 이거 해서 바로 던킨 도너츠를 사 먹을 수 있는 이 내가 손에 쥔 거 있지. 손에 쥔 그 남자. 손에 쥔 대회 1등 포상금, 뭐 손에 쥔 대종상 여우주연상, 손에 쥔 이미 발표 다 난 거 있지. 이미 손에 쥔 아파트, 뭐 이미 손에 쥔 이건 점유야, 점유. 니게 아니야. 그 사랑하는 사람 내가 2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30년 동안 여러분 자식을, 정화일관 여러분, 내가 30년 동안 여러분 자식을 키우고 그 30년 있잖아. 그 30년 그냥 점유야, 점유. 그래서 원래는 이 1등 수컷 외에 엄마, 아들,
할매, 누나, 형제, 직계, 존속, 비존속 전부 다 있지. 다 나의 적군입니다. 적군. 자식도 나의 적군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화의 실수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정화일가는 무의식 속에 이 염색체 속에 다 들어있어. 이게 특히 한국에서 태어난 정화일가는 혹은 정민연생 이런 사람도 있지. 정묘 이런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뼛속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화일관 여러분들이 지금 백수로 있거나 뾰족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이는 100%입니다. 1등 수컷에 대한 하이틴 로맨스를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거. 그런데 지 생각에는 성형외과 의사가 1등 수컷이라는 이런 무식한 앞으로의 번식의 시대에서 이 성형외과 의사는 80억 인구 중에 50억 등도 못 뜨는 거야. 이 성형외과 의사는 50억도 안 돼. 근데 그 성형외과 오빠 없으면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런 촌스럽고 무지한 발언을 매일 상담소 와갖고 징징징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화일관 분들은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여자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공상과 판타지를. 아니면 조직에서 그가 나를 발탁해 줄 거라는 이런 판타지. 알고 봤더니 그 상사는 50억 등도 안 돼. 자, 알고는 있는데 얘가 누구냐? 얘가 바로 하나의 인간이 아닌 등기부에 등재된 핀번호라는 이 텍스트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찾아서 쓰면 모두 무한 궤도 속에서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 찾지 못할 때, 그걸 풀지 못하고 그 앞에 안에 들어있을 때 핀번호 열쇠가 있어도 하지 않고 그 열쇠를 넣지 않고 거기다 가만히 놔둘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내 앞에 지구를 구하는 이 구멍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열쇠를 쥐고는 있는데 이걸 하지를 못하는 그 자체의 그 등기란 말이야. 등기. 응? 거기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외할머니라고. 이 외할머니가 뭐야? 여러분들 이것까지 얘기 안 해줄게. 아무튼 제가 기토라고 얘기할게. 자, 아무튼 그 앞에서 외할머니도 있잖아. 외할머니도 넣을까 말까 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말을 해서 나하고 데이트하는 순간 모든 것은 쓰레기야. 적어도 우리가 그 핀번호를 알지 못해도 근처는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정화는 지금까지 얘기한 저의 스토리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뭘 착각하고 있느냐? 이 1등 수컷에 대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헛발질을.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제는 번식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2025, 2026, 2027, 2028, 2029, 30은 옥석가리기인데 진짜 거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가족 관계 증명서 속에서 누가 등기부 등본의 1등 소유자가 될 것인지에 관한 피비린내 나는 가족끼리의 혹은 타인의 가족과 저 아파트 600호실 중에서 어떤 하나가 진짜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의 전쟁. 그러니까 그거를 차지하는 그 등기부등본, 등기분 소유, 상속 소유, 제가 그랬죠. 갑진을사 병호정미는 목의 쟁취다. 이게 내가 어떤 그 1등 수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등 수컷이 갖고 있는,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병화가 뭐 좋은 일을 한번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이게 지옥 생지옥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얘가 아니고 요 놈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얘가 변절해가지고 합을 해가지고 뭐 등기를 얻었는데 그 등기를 꽂으면은 그냥 먼지가 되니까 이게 꽂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했더니 사실 그 뒤에 외할머니 기토가 갑기합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런 논리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화의 영원한 고민인 고민인. 그래서 이제 아마 조금 거시적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거시적으로 아마 이제 뭐 진짜 어떤 그런 핀번호와 관련된 전 세계적인 쟁탈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우리하고 완전 상극이던 나라하고 갑자기 연대를 맺거나 완전히 정말 죽일 듯 살 듯 했던 나라가 서로 약수를 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며 다음날 또 파기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우리가 번식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경도 바뀌겠죠. 뭐 이러면 유럽이었던 데가 아시아가 될 수도 있고 아시아가 뭐 미국 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왜? 등기부 쪽이 등본이 주소지가 바뀐다니까. 주소지가 핀번호가 주소지가 바뀐다고. 정말 내 핀번호 주소지가 바뀐다고. 그럼 뭐 아시아가 미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미국이 뭐 중앙아시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미국이 뭐 아래로 나뉘어가지고 위에는 뭐 러시아가 된다든지 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거를 미리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한 영역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판이 벌어지는 무신년, 무토가 들어오면 그런 전쟁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막 김정은이 핵 쏘고 아직 쏠 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거시적인 게 아니라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1등 수컷 등기부 등본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도덕, 윤리, 감정, 빈정 다 필요 없는 거야. 등기는 언제 뗀다? 9시에서 오후 4시나 5시까지 떼주죠. 그러니까 그 이후 시간에 하는 짓거리는 모두 쓸데없는 짓거리다 이거야. 미친놈들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정화일간은 이 1등 여기까지는 아는데 너무 잘하는데 그 1등 수컷의 존재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화일관은 자기가 누구를 흠모하다가 물어 뜯겨도 더 좋아해요. 내가 1등 수컷에게 가서 여기를 물어 뜯겨도 위플래시 위플래시 하는 거예요. 이게 목을 물어 뜯겨도 좋아. 물어 뜯기고 싶어 그냥. 왜? 1000등짜리 수컷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는 있잖아요. 내가 그 1등짜리 수컷이 내 뺨을 때리고 나를 폭행하고 있지. 그 1등짜리 수컷이 나를 강간하고 나 막 때리고 막 그래도 좋아. 좋다는 표현은 선생님 너무 심하신데 살아있는 것 같아. 과연 이런 심리를 여러분들이 압니까? 그래서 현명한 정화일가는 있잖아요. 함부로 어떤 열쇠를 열어서 파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정화일가는 이제 그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이론들을 공부하고 정리하고요. 자료를 검토하고 현명한 정화라기보다 수줍은 정화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기 이론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기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토 외할머니의 약점이 뭘까? 기토 외할머니의 기토의 약점은요. 그 열쇠를 열어서 자기가 가졌을 때 95% 세금을 떼어가는 신금입니다. 그러니까 또 기토 뒤에 신금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화가 왜 이렇게 1등 수컷에 대한 이론은 잘 알지만 1등 수컷에 대해서 혼란한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화들은 정화 일간이 이제 엘렉트라 컴플렉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엘렉트라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뭐 순정 만화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꼭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접한 매스미디어는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흥미 위주고 또 영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엘렉트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뭐 딸이 엄마를 뭐 경쟁하고 이제 그런, 물론 맞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맞죠. 그러니까 사실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권을 쥐고 있는 외할머니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외할머니가 돼서 내 아들에게 오는 여자를 다 죽이 없애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가지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나와 있는 뭐 동화책이나 소설에 나와 있는 엘렉트라 것은 맞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정화일간을 얘기하면서 좀 더 우리가 엘렉트라라는 저 어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정화방송의 제목이 뭔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까 해요.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컬처 일렉트로닉 컬처 이걸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좀 뭐 문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이슨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치하게. 전자. 우리가 이 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죠? 전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뭐 전자하면 전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좀 요거 제가 발음은 안 할게요. 요걸 발음하면 그 걸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도 검열이 많아가지고 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쓰면 또 걸리거든요. 여기에 요거 핵 야하죠. 그 예전에는 그 옛날 원시 시대 때는 음액을 아이고 또 걸리겠다. 아무튼 그런 걸 가지면 뭐 잘라버리는 의식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아무튼 그런 무시무시한 어원을 가진 엘렉트라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설명할 거냐면은 사실은 이제 화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화는 우리가 제가 이 인귀다. 또 좀 더 해보면 개, 갑, 을, 병. 우리가 이거를 인귀신, 즉 생존을 위한 인간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경쟁인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를 해서 뭔가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때에 인귀신, 사람의 탈을 쓰고 경쟁해서 내 동료들을 이기고 올라가는, 그냥 이기는 거야. 앞서거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말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야.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근데 약간 이런 사람들은 뭔가 대부분 이제 근친이나 미용실 친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렇게 됩니다. 뭐 아니면 뭐 동창회 친구 뭐 요렇게, 아니면 뒤풀이 친구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뒤풀이 친구 만나가지고 뭐 짝짓기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인기신 차원이 생존 시대라면 여기서 이 토가 있죠. 토. 다음에 이제 무토할 때는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 토라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무토하고 기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토. 여기서 이제 요 다음은 뭐냐면은 이제 위는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진짜로 신귀. 여기 신귀라는 거. 진짜로 신귀인 거야. 여기는 뭐냐면은 경, 신, 임, 개 이런 거죠. 개는 이제 지지에 따라서 걸쳐지겠지만, 뭐 개 지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개 해도 되고, 뭐 여기다 개 해도 되고, 뭐 그게 그거지 뭐. 결국은 경신임과 갑을병이거든. 결국은.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개수 같은 경우는 뭐 무토가 사주에 있는가, 개수가 기토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행동 양식이 달라요. 네. 아무튼 요런 어떤 건데, 뭐 오늘 요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우리 정화일간 분들이 어떻게 1등을 가려내는가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음전하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요거를 좀 더 오늘 우리 수업에 맞게 표현해 본다면은 이렇게 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화가 사실은 요 앞에 목이 숨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글자의 생김새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뭔가 이 목이 굉장히 생존하면서 화가 돼서 화가 드디어 분열할 때가 됐었을 때, 그 어떤 화의 분열 속에서 뭐 이것을 우리가 태초의 폭발이라고 한번 뭐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너무 거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여기에 요게 한자잖아요. 그치? 이게 우리가 태초다 한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전자 혹은 정화, 그 다음에 요 핵, 이것은 이 앞에 제가 요거 썼잖아요. 그치? 요게가 요 전자는 이 원래의 태초에서 원자 핵이 분열돼서 나온 거죠. 그 원자 핵이 분열돼서 나왔을 때 이 정자의 핵이 이렇게 눈을 떠보면 수많은 경쟁자들이 원자 주위에 있습니다. 너무 과학적으로 듣지 마세요. 재미있게 들으세요. 이렇게 있다가요. 이 정자는요. 전자, 정자, 핵, 내가 이걸 얘기하면 방송이 자꾸 이렇게 돼서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분열해 나가다가 결국은 이 태초의 모습이 요렇게 완전히 마치 우리가 시골길에 폐가의 문을 보면 폐가이죠. 폐가의 문을 보면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막아놔서 요렇게 되어야 되는데 요게 요렇게 부서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간신히 방패로 막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마치 우리가 전쟁터에 임시로 지어진 전쟁터의 집을 뭐라고 하지? 아무튼 그런 어떤 모습 속에 해서 요게 이 정화는요, 이 운명은 이 세상이 생존의 시대를 넘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이미 넘어서서 과도하게 이 인간의 힘이 과하게 너무 커질 때, 즉 오후 12시, 1시, 2시, 5시에 이 과하게 너무 인간의 힘이 이렇게 과하게 넘어서면 항상 자정작용이 있죠. 23.5도로 기울죠. 그렇게 이게 과하게 터질 듯이 과할 때 얘가 항상 어디로 갈까 1등 수컷이 어딜까, 야 1등 수컷 어디 하다가 결국은 여기 위에 최고 1등 수컷 장군님이 숨어있는
예, 최고 1등 장군이 저기 안에, 요 안에 전쟁터 속에서 딱 숨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데에 전자는 정화는 같은 말이야. 정화, 정자, 전자는 정착을 원합니다. 수억 마리, 수십억, 수백 마리를 죽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거기에 정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정화일관들은 항상 무의식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냐면 기토가 먼저 있었던 거죠. 기토일관 때 제가 수업하겠지만 기토일관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자, 효험은 있어가지고 이 정자는 계속해서 이것을 무한 반복합니다. 1등 수컷이 숨어있는 옥새를 향하여 무한 반복합니다. 무한 반복 합을 합니다. 그래서 정화일관의 죄송합니다. 눈깔은 항상 요렇습니다. 제가 항상 놀리는데요. 정화 주제가 반짝반짝 빛나는 백화점에 갔다. 무엇을 살까? 사탕을 살까? 안경을 살까?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이 번쩍번쩍 빛나는 이 수많은 수컷 중에, 그러니까 남자 정화도 마찬가지야. 이 수컷 중에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사탕,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그 곳, 누구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누구와 제일 찬란한 불빛 속에 서 있는 그 왕자님 혹은 그 공주님, 재벌 마누라 그분을 한번 접견이라도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는데 막 돈이 없어. 그래서 우린 여기 등기가 없어. 등기가 말소됐어. 어떻게 해서 말소돼서 다시 포기하고 집구석에 있다가 다시 도전했다가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이게 정화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무한 반복. 뱅글뱅글뱅글. 뭔가 이렇게 희미해. 눈이 이렇게. 아무튼 이 번식 짝짓기를 계속합니다. 정화를 제가 비난하는 방송이 아니다 이거.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 제일 처음에 우리는 이거를 흉보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수컷이 누군지만 아는 게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제대로 된 수컷이 손에 쥐고 있는 그 등기 핀 번호를 우리가 따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따기 위해서 우리들은 모두 다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확실한 무언가, 제가 서적을 내겠다, 작품을 내겠다, 뭔가 나만의 등기를 갖고 싶다, 나만의 라이선스를 갖고 싶다라는 이 전쟁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한 반복하는데 생존은 그냥 그런 거 안 해도요. 그냥 안전하게 월급 받아가지고 아파트에 쌓아놓고 밥 먹고 아파트에서 주는 조식을 먹으며 이런 저질스러운 이게 생존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 그 시대가 아니고요. 그런 생존은 머릿속에 공포가 가득한데 이런 짝짓기 번식의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요. 특히 정화일관은 무서울 게 없다는 거죠. 뭐냐면 오히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살육, 도육. 내가 그토록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손에 잡기 위해서는 내가 터져도 상관없다. 전두엽의 발달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비판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체면 차리고 이럴 상황이 아니고요. 더욱더 무서운 것은 우리 주변에
제대로 이런 논리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들은 24, 5, 6, 7에 자기가 원하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못할 짓, 뭐 무슨 짓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어디서 어떤 게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화일관들은 이래서 어떤 요거 화토인기, 수토인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화는 상당히 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얘네들이 원하는 건 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화일관이 성을 원한다고 해서 뭘 밝히고 이렇게 너저분하게 무식하게 들으면 안 돼요. 이 정화일관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가득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 음전하는요, 음전하, 즉, 정화는요, 음전하는 강력하게 요거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끌어당기는데 이 정화가 끌어당기는 강력한 1등 수컷을 우리가 임수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임수를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병화 시간을 꼭 듣고 오셔야 이 수업이 이해가 됩니다. 병화를 안 들으면 이게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임수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요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 정화가 이 화가 매우 분열하면서 이 태초의 모습이 뻥 하고 터지는 순간 이 원자의 핵으로부터 나온 전자라는 거예요. 전자. 네, 요게 이렇게 정자가 오면서 이 무한 반복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번식 경쟁 자체를 우리가 무토라고 하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아무튼 여기에 기토가 있으니까 자기가 여기에 안착하지 못하고 무한으로 이것을 제가 항상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자, 정화일관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정화는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과 반드시 합을 하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합의 목적은 강력한 양기, 강력한 수컷인데 그것에 도달한 존재가 이미 기토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갔다가 하는 이 무한 지옥행을 반복하면서 이 정화는 그런데 그 지옥행을 싫어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지옥행 속에서 수많은 발명, 발견, 이론, 법, 경전, 이 수없이 궁금해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 1등 수컷에게 가기 위한 수많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 이 뜻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제 얻어 터져 가면서 꼭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얻어 터지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아까도 설명했듯이 정화가 제 수업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이 정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1등 수컷을 찾으러 가는 그 행렬을 멈춰서는 안 되고 정화가 제일 잘하는 것이 그 1등 수컷을 찾아가는 그 과정의 무한 반복, 노력, 성실,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정화는 반드시 그래서 이 1등 수컷을 정화일관 연예인이 있다면 있지 이 1등 수컷을 한번 봅니다. 정상에 갑니다. 문제는 이 1등 뒤에 또 있고 결국은 이게 있다는 게 문제지만 아무튼 그럼 기는 기토가 제일 좋은 거에 또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손에 쥐고도 모른다. 손에 쥐고도 모른다. 손에 쥐고도 열면 날아가니까 손에 쥐고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야, 이게 제일 고통이야. 차라리 이렇게 내가 그 1등 수컷의 등기부 등본을 향해 달려가는 이 지옥행을 무한 반복하는 이 정화는 그 근처에 가기 위한 모든 기술을 습득하죠. 얻어맞아 가면서. 돈도 줍니다. 핀번호도 땁니다. 근데 다른 핀번호 또 따려고 하는 거죠. 차라리 요런 과정을 정하는 겪으면서 발전을 하는 거고 그러나 발전을 넘어서서 실제로 거의 1등 수컷 같은 존재를 한 명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두머리에 간다는 얘기야. 근처는 가는데 본인한테 한번 물어봐. 정화일관한테. 정화일관 연예인한테 물어봐. 그 사람 반드시 정상에 갔단 말이야. 트로피를 잡는다고. 특히 사주팔자에 정화가 있거나 기토가 2개가 있거나 이런 사람은 잡습니다. 부모님이 있거나 등기부가 갖고 있단 말이야. 상속 갖는단 말이야. 아무튼 그래도 정화한테 물어봐.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등기부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남자 필요해요. 일하는다니까. 죽을 것 같아 상담할 때. 갖고 있는데 내가 물론 제일 최고 1등 핀번호는 안 가졌지만 그래도 그 근처에 있잖아. 열쇠 열어서 써도 아무 문제 없는 것들이 옆에 게 많은데 정상에도 올라갔으면서 임수를 만났으면서 임수를 만나니까 아는 거야. 그 임수는 그냥 백등 수컷이었기 때문에 더 큰, 더 높은 것을 가진 걸 한 봤거든. 그래서 더 소송하고 더 분쟁하는 거야. 이 정화와 임수의 영원한 번식 전쟁. 자, 가서 요 1등 등기에 간단 말이야. 정화는 요 갑은 요 밑에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갑목의 나라가 이것을 잘 하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부동산 산단 말이야. 그게 뭐 잘못됐어? 무식하게 하니까 그렇지. 무식하게 이상한 아파트나 사고 하니까 그렇지. 그럴 돈이 있으면 전 세계에 다 땅을 미 개척지에 지금 땅을 러시아나 이런 데 가서 땅을 박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안 하고 그냥 아파트만 산다니까. 왜 그럴까? 우리나라 뒤에는 어리석은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이야. 자식에게 잘못 가르친 외할머니가 있기 때문이야. 안 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외할머니는 기미가 아니고 기축이란 말이야.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근처는 갑니다. 좋겠다, 그치? 그래서 정화는 애초에 있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말한 이 이야기가 응애하기 전에 전생에서부터 전생에서부터 정화일가는 지금까지 내가 그 핀번호를 놓친 거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이걸 화병이라 해. 자, 무섭다, 그죠? 막 장기가 축출돼도 제발 제 장기를 꺼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될 텐데 제 장기 다 줄게요. 저 뼈를 다 가져가세요. 근데 그 열쇠 어딨어요? 저 그거 하고 또. 자, 무서워. 자, 왜 이렇게 그러면은 고생을 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등기를 가져야 된다, 열쇠를 가져야 된다, 그쵸? 이거는 사실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인데 그걸 가지면 지구가 끝난단 말이야. 그런데 정화는 이거는 못 가져도 그래도 근처라도 가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능력자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두 번째 요 주의사항만 조심하면 되겠다. 그죠? 요거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정화일간 여러분, 지구가 80억 명이 75억 명인가 있으면요, 80억 명을 쥐고 흔드는 그 첫 번째의 수컷이 누군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런 존재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정화일간의 저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뭐 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대부분 있죠. 전 인류가 80억 명이면 얘를 80억 명이라 칩시다. 그러면 많이 죽어갖고 70억 명인가? 아무튼 80억 명 중에서 79억 9,999 그죠? 그러니까 80억이라고 치면 그죠? 80억 중에서
79억 9,997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거 이 한 명 빼고요. 이 나머지 머저리들 이 머저리들 수컷은 자, 이 1등 수컷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절대 정화일관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면 끝이기 때문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안 나타난다고. 차라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해 보세요. 예를 들면 사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화일관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직업을 찾고 있다면 안 나타난 걸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 너무 잘해. 아직 아무도 이것을 향수에 쓰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아무도 이것을 옷에 패션에 아무도 그런 거 달 생각 안 해요. 그거를 찾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뭘 공부하냐면 정화일관은 그래서 인류사 문명사를 공부해서 제일 처음에 액세서리는 어떤 것이었고 제일 처음에 쓰던 문자는 어떤 것이었고 그걸 계속 기원을 찾아가는 정화일관 분들은 이 사주나 이런 걸 좋아하죠. 미스터리한 세계가 있다고 반드시 믿기 때문입니다. 정화일관 중에서 이게 뭔가 신병 오신 분들도 많죠. 뭔가 그 세계를 알기 때문이야. 과학자들은 언간센신 흉내도 내지 못하는 어려운 문자 써가면서 말하는 과학 이론 따윈 다 허접하다는 사실을 이미 정화일관 분들이 알기 때문에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경전을 하세요. 경전을 저 끝까지 연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 보면 보이죠. 뭐 우리가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뭐 거란족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뭐 룬에 대해서, 뭔가 뭐 그런 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정말 히어로를 찾는 거 그 행위를 하시면 돼요. 그걸 해서 돈을 버시면 되는데. 진짜 이건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뭐 추측하고 상상만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나머지 정화일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달하고 싶어하는 모든 1등 수컷들은 있잖아요. 어떤 행위를 하냐면요. 1등 수컷 말고 그 밑에 모든 수컷들은, 그 밑에 모든 남자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남자에게 충성해야 되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등 남성의 시대가 왔습니다. 2025년부터 1등 수컷만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 멀리에 있는 저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도람프가 아니라니까. 걔도 걔 뒤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왔는데 이 정화일관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그 밑에 머저리 같은 리더를 자칭하고 사칭하는, 하나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마치 1등 수컷처럼 막 1등 수컷, 나머지 머저리들 수컷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지랄을 하고 있단 말이야. 1등 수컷은 안 해. 가만히 있어. 나머지 머저리들 99억 명이, 아니 79억 명이 모두 다 장기 자랑을 합니다. 철학을 논하고 소르본, 뭔가 장기 자랑 막.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돌들 오디션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달 금액을 지불하면서 보고 있죠.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왜 나왔습니까? 번식 경쟁입니다.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몸매, 특별한 기술로 뭐다? 장기 자랑. 그 장기 자랑. 장기 자랑을 하는 결국은 뭐다? 결국 우리가 코인을 넣고, 그거가 어떤 회사에 그 돈이, 우리가 흑백 요리사 보고 막 난리 피우고, 막 가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 엄마 저도 아이돌이 될게요. 정화일관 여러분 제발 이런 것 조금 하지 말라고. 이게 다 속는 거야. 사기야, 사기. 그러니까 뭔가 하면서 결국 그 결제한 돈이 다 누구한테 가는데, 그게 1등 수컷 지갑 속에 가는 거야. 그 지갑 속에. 누군지 몰라. 그 지갑 속에. 자, 그래서 이 정화일관은 이 증상이요.
그러니까 머저리 수컷의 장기자랑이 진짜 1등인 줄 알고 인생을 전부 낭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화일가는 2차 성징, 다시 음전하, 핵, 정자를 받아줄 난자인 임수를 찾아 이 어떤 2차 성징이 나올 때 있잖아요. 1차 성징 때도 정화는 그렇습니다. 태월이 정사, 정묘, 정해. 제가 정해 일주 안 했죠. 정해 일주는 뼛속까지 이러한 머저리 수컷들의 장기자랑에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인간입니다. 진짜 핀번호도 없으면서 춤 잘 추고 글 잘 쓰고 친일을 했으면서 서울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위대한 작가가 되고 요 사주에 정화가 있으면 이렇습니다. 사주에 월간이든지 정화일간이면 더 그렇고 있잖아요. 여기 정묘년, 정사, 정유 요런 애들 있지. 이 전부 다 하면 정미. 그 머저리들 수컷이 한번 내 근처에 가보려고. 내 인생 전체를 저당 잡히는 첫 번째 증상이 1차 성징 때도 물론 그렇게 하죠. 1차 성징 때는 어머니와의 증오가 시작됩니다. 엘렉트라 컴플리스. 엘렉트라 컴플리스는 뭐다? 우리 엄마랑 싸우는 게 아니야. 실제로 이 지구를 움직이는 외계인, 이 외할머니 외계인, 내가 걔하고 지금 싸움, 내가 거기에 갈 거야. 내 땅 어디 있어? 벌써부터 이런 증상이 나오다가 특히 2차 성징이 나오는 사춘기 때 이 정화일가는 첫째, 어떤 연예인이나 하이틴 로맨스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우연히 본 영화, 우연히 본 가수, 매스미디어, 그냥 우연히 본 매스미디어 브라운관, 혹은 우연히 본 서점, 우연히 본 영화 속에 어떠한 뭔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1등 수컷 같은 어떤 히어로와 여주인공에게 완전히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간다고 어머니한테 말을 하면 그 어머니가 엄마 나 서르본 대학 가가지고 서르본 가지고 제가 비트겐슈타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지금 야 니네 엄마가 피를 흘려가면서 번 돈 그걸 그냥 달래. 그 엄마가 그 돈 안 줬다고 평생 내 남편이 그 돈 안 줬다 우리 아버지가 안 줬다고 평생 일을 갑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안 갈 텐데 그것을 마다하고 이런 멘트가 나오죠. 50만 원 갖고 저는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전 사업체를 열었습니다. 전 단 한 번도 제 사업을 통해 호사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야. 멘트가 다 정해져 있어. 이게 정말 정화일간의 멘트는 모두 다 정해져 있어. 제가 50만 원 들고 서번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암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참고 비트겐슈타인을 하고 많이 패션 샤넬이 되기 위해서 저는 단 한 번도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고 제가 번 모든 돈을 저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저의 새로운 패션 와인샵에 뭔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 와인샵 저는 절대로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뭔가 이 세계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진리를 알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 사업이 망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와인 브랜드는 이미 누군가가 갖고 있어. 저는 복수할 것입니다. 저 소송할 것입니다. 전 저 재산을 모두 잃어도 좋습니다. 저는 돈이 마이너스 5억이 돼도 좋아. 저는 승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이 일의 모든 가치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는 다 죽어도 좋습니다. 저 암 걸려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이 저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을 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누가 돈을 버냐면
예. 이것들이 돈을 번단 말이야. 응?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삽니까? 이것은 모두 이놈의 장기자랑. 문학, 연예인. 네, 해볼까? 나 3일 동안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이 이야기를, 정화일간의 장기자랑 슬픈 대회를 내가 20년 들은 사람이야. 내가 웹소설, 아니면 나와보라고 해. 도자기, 장인, 그 다음에 요즘에 하나 생겼어. 사마리아처럼 되고 싶다. 또 하나 더 있어. 많지 의사 부인, 그 다음에 서울대 아들 엄마. 다음 시간에 무토 할 건데, 무토 강의 제목이 돼지 엄마거든요. 자, 아무튼 이게 이러한 장기자랑을 여러분들 앞에서, 정화일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장기자랑하고, 장기자랑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좋은 매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머저리야. 79억 9천 등에도 못 드는 머저리들이 자기가 앨범 냈다고 자랑합니다. 예,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머, 저 오빠 너무 멋있다, 나의 영혼을 쏙 빼놨다라는 이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반드시 정화일관은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은, 나도 저렇게 이 세계를 설명하고 싶다, 요러한 장기자랑을 가진 사람이 이 세계를 움직인다라는 거대한 이 망신살이 뻗쳐갖고 또 여기서 돌아서 내 어머니 모든 잔고를 털어서 또 내 그 소중한 그 자궁에 바이러스만 집어넣고 내 소중한 그거 다 잃어가면서 정말로 바로 옆에 내 남편이 최고인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예전에 했었던 그 간호사 일이 최고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 교사 생활 열심히 해서 내 아이들 이 생각은 안 하고 뭔가 다른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고 파리에 페미니즘 연구하라고 자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 이미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간 사람은 기토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즉 기토라는 기토 일간이 아니고 기토라는 어떤 그런 사실 판에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과 닿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정화의 힘듦을 제가 압니다. 왜냐면 정화일관은 우리하고 달라. 이미 거기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는 왜 억울하냐면요. 여기서 이 화가 갈라지면서 여기서 무한 반복을, 이 지옥행을 무한 반복을 해서 이 어떤 세상에 이 어떤 핵심을 이 정화는요 여기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화는 이것을 봤거든요. 아니면 걔네 어머니가 그 돈을 갖고 있거나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아쉬운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정우성을 못 봤거든요, 실물을. 그러니까 정우성이 그랬나 저는 정우성 말고 저는 앨런 머스크는 못 봤거든요. 테슬라 주식도 안 사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보다 했는데, 뭔가 테슬라 주식을 사갖고 이렇게 올라본 사람은요, 올라본데 파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정신병 왔어요. 지금 자살한대요. 그 심리란 말이야, 정화의 심리는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러한 제가 이런 거 있죠. 이런 우리의 조직도 우리가 염기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열 운동을 한다, 정화는. 이 서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열이라는 것은 1등 수컷 밑에, 여기에 이제 한 인구의 79억이 있고요. 여기에 핵심 멤버, 이 6명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게 서열 운동, 즉,
사유축. 그래서 정화일간 중에서도 정사, 정류, 정축은요, 항상 이 판타지 1등 수컷, 1등 수컷 딱 생각하는 옆에 내 남편이 코 골고 누워있으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밑에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이런 환상을 평상시에는 안 하지만 늘 팔자가 안 좋거나 이렇게 병호 정미 이렇게 화 밀려오면 이제 미칩니다. 이게 정신병입니다. 제가 진짜 지난주에 죽겠다는 사람을 여러 명 상담했는데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지들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 너무 열망하는 존재를 만나지 마세요. 우리는 안 만나봤잖아. 그치? 그냥 우리 같이 그런 1등 수컷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모르겠다. 그냥 내 길 한 길 파자. 그냥 막 그냥 이러면은 사실 거기에 핀번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너무 힘들어. 왜냐면 그 보고 문 열어주세요 하면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기토는 너를 바로 잘라버리거든. 다시는 접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요렇게 항상 자기가 하던 내 근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행복이야. 그래서 정말로 이 사유축 인연의 그늘, 이 사유축인 인연의 그물이 이제 을사부터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정화일간 분들은 이런 제 얘기를 듣고 본인이, 그러니까 정화일간은 자기가 이런 거예요. 정화일간 여러분들은 확실히 이 세상에 1등까지는 아니지만은요, 1등 수컷 꼭 뭐 언저리에는 모두 다 있어요. 응?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은 그냥 우리나라 최고란 말이에요. 뭐 그러면 안 되나? 꼭 저 나사에 가야 돼? 꼭 그렇게 앨런 머스크 좀 만나야 돼? 그러한 어리석음. 거기에 이미 누가 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내가 있는 데서 오히려 정화일간 당신이 그러한 어리석은 무한 지옥행 그렇게 맞아가면서 폭행 당해가면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이 어리석은 거를 하려고 하는 이 무지한 후배나 혹은 노인이나 또 심신이 약하신 분들이나 혹은 지금 오디션에 떨어졌다고 죽으려고 수능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청소년이나 좀 얘네들한테 있잖아.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주면서 내가 그 근처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 엄청난 지옥이 펼쳐지더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구원을 좀 하세요. 언제? 25, 26, 27에. 그래서 정화일간이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항상 학교 교사보다는 뭔가 그죠? 개인적으로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좋은 얘기 말씀 써서 거기를 우연히 들른 사람들이 정말 한강 가려다가 이렇게 그 등불이 되란 말이야. 그래서 정화 보고 자꾸 촛불이라 하는 거야. 이렇게 눈에 있잖아. 눈에 지옥이 있어서 이 눈에 지옥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이 있단 말이야. 이게 눈에 눈에 지옥을 봤잖아. 지옥을 봤잖아. 당신은 자기가 흠모해서 빠져서 20년간 투자했던 것이 2019년에 끝났다고. 그래서 다시 지금부터 하려니 이미 다른 사람이 자리를 잡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의 그러한 고생담을 자꾸 소송해서 하지 말고 그 고생담을 하려고 하는 젊고 힘 약하고 아니면 대학을 못 갔거나 아니면 황혼 이혼을 하셨거나 뭐 그런 사람들 위해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고요. 그런 직업을 하면 정말 좋아요. 컨설턴트의 쥐제예요. 컨설턴트.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야가 싫다라고 하면 아예 반대급부적으로요.
어떤 일을 하시면 좋으냐면요. 그러한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판타지에 갔다가 이 한 대 얻어맞고 나가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을 달래주는 술 한 잔, 영혼을 달래주는 음악, 영혼을 달래주는 향수를 개발하시든지, 영혼을 달래주는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영혼을 치유해주는 그런 사치품, 그런 잉여, 향정신성 의약품은 아니지만 뭔가 먹으면은 막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정말 몸에 좋은 차, 함께 대화를 한풀이 해주는 그런 술집 마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든 온라인으로 하시든 오프라인으로 하시든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만 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다음 시간에 무토 하는데 무토 할 때 또 제가 이제 또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화는 25, 6, 7에 빙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빙자. 그러니까 본인이 빙자를 칠 수도 있고 빙자를 당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